미국 주식 통해서 우리 장의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국 시장 장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부양책에 대해서 대선 이후에 통과시킬 것이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크게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어제 빵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올랐는데요. 오늘 다시금 2%, 3%대 크게 하락하면서 이어졌고요. 그 외 대부분의 종목들도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조금 부양책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는 강하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반도체주들 필두로 금융주들까지 일단은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했다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 항공주들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잉이 10년간 항공기의 수요가 계속해서 저조할 것이고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항공업계 전반적으로 24년 정도는 돼야 회복될 것이라는 시장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서 오늘 장중에 항공주들이 좀 크게 타격을 받기도 했거든요. 일단은 장 마감에서는 거의 보합권에서 전반적으로 마무리를 했지만 여행 관련주들 앞으로 조금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우선은 조금은 좀 시간이 좀 걸리는 모습이 계속해서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상으로는 거의 바닥 언저리까지는 온 것 같다. 하지만 지금 현재 당장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돌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10년간 항공기 수요가 별로 좋지 않을 거다라는 것은 10년간은 별로 좋지 않은 모양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항공주들이 이러한 모습인데 보잉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비행기를 제작하고 이것을 납품하는 업체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항공주라고 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제작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닐 거다. 즉 여행이나 이런 물류, 이런 수출만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 빠르게 회복은 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유동성이나 이런 부양책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시장에서 부양책에 대한 이런 이야기, 당연히 야 부양책 빠르게 될 거야라고 하면 주가가 급등을 해주고 야 부양책 조금 늦어질 거야. 그만큼 시장에서는 바라는 건 뭐냐면 빠르게 어떻게 신속하게 이런 부양책이 시장에 이렇게 주입이 돼야 된다라고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 그만큼 지금 현재 경기가 좋지 않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동안 우리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나 우리나라 시장 지금 뭘로 버티고 있습니까? 결국은 돈의 힘, 유동성을 가지고 지금 현재 버티고 있었으나 이게 조금 불가능해지는 거 아니야? 조금 텀이 생기는 거 아니야라는 이런 모양이 나타나면서 지금 현재 이런 산업이나 산업군들이 다시 한번 위로 올라오는 게 조금 힘들어질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안내해드리겠고요. 여기 관련된 주식들, 여행 관련된 주식, 대한항공이나 하나투어도 좀 천천히 바라보자라는 얘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확진된 이후에 이와 관련된 발언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독감보다는 조금 약한 상황이다라고 발언을 내놓고 또 부양책과 관련해서도 대선의 카드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일단은 계속해서 선거 전면에 뛰어들면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여행 관련주들 역시 조금은 부정적일 수 있다는 점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이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애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주가 자체는 대형 기술주들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애플도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졌었는데요. 애플이 일단 종가 기준으로 2.8% 하락했습니다. 그래도 일단 시장에 전해진 소식이 13일이죠. 현지 시간 13일 10시에 온라인으로 신제품이 공개될 예정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부분은 첫 5G 아이폰 12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다음 주 정도에 이게 발표가 된다라는 겁니다. 언팩 행사를 하면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런 신기술이나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12에 대한 얘기, 지금 5G로 지금 현재 애플도 들어가고 애플은 뭐예요? 바로 이 특정 지식층이 완전히
확고하다라는 겁니다. 한번 썼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 애플 쪽으로 계속해서 가더라고요. 삼성은 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그냥 이것도 쓰고 저거 이런 식의 흐름인데 애플에 한번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애플을 그대로 사용하고 되고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가 이 휴대폰만 팔아서가 아니라 이런 통신기기나 이런 서비스로 이렇게 수익을 맞추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에 아이폰 같은 경우는 새로운 폰이 조금 나타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주가의 흐름에도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애플 관련주를 하면 대표적으로 첫 번째 손에 꼽힐 수 있는 게 바로 LG 이노텍과 BH 정도를 여러분들께 계속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기타적으로는 뭐 슈피겐 코리아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표적인 주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주 언저리에 이러한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움직여 줄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 이전에 지난달에 발표됐던 애플워치 시리즈 6, 뭐 아이패드는 지금도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제 지인이 또 어제 사러 갔다고 하다가 3시간이나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신제품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폰 12 같은 경우에는 첫 5G 폰인 만큼 관련해서 5G 그리고 애플 관련주들 역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미국 시장에서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틀째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허리케인 그리고 파업 관련해서 공급 우려가 불거지면서 일단은 이 거래일 연속 강하게 올라주고 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건재한 모습을 보이면서 5% 넘게 올라줬고 오늘은 공급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불거지면서 또 크게 올라줬는데 앞으로의 유가 시장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유가 시장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경제의 이런 활력이다라는 거 안내를 먼저 해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계속해서 뭐 공급 쪽 이런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인데 수요가 좀 더 많아져야지만 지금 단 바로 이 40불 언저리에서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그건 아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즉 공급 쪽이 계속해서 좀 공급이 줄어버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런 주가의 흐름이 좀 더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뭐 주가의 흐름은 그래도 여기서 하단은 거의 이제는 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이런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힘이 더 쏠릴 수가 있을 거는 같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전 세계가 지금 현재 똘똘 뭉쳐서 유동성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공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고요. 더 이상 이 유동성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기업들로 갈 확률이 좀 커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런 경기가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이 나올 거고 장기적으로는 수요도 당연히 늘어날 확률이 좀 커 보인다라는 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기 관련된 주식들 우리나라 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뭐 전기차 관련된 주식 쪽으로도 계속해서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여기서 되고 여기도 되네라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SO일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표적인 원유 관련주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제유가 시장은 이틀째 강하게 올라줬고 오늘 사실 에너지주는 경기 부양책에 대한 우려로 조금씩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일단 공급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국제유가 시장은 상승을 했지만 수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한계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미국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 나눠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장 관심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장 관심주 멀티캠퍼스 들고 오셨어요. 네, 오늘 멀티캠퍼스입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크레드라고 많이 들어보셨었죠. 그 회사가 이 회사로 바뀐 겁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삼성 SDS 쪽에서 대주주로 있는 이런 회사들입니다. 즉 삼성 계열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직접 성인들이 교육을 받는 이런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이 멀티캠퍼스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 직업을 영위하거나 뭔가를 할 때 계속해서 우리가 그 일정 수준의 이런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이런 교육을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것이 바로 이 멀티캠퍼스 쪽에서 많이 해주고 있고요. 대표적인 이런 온라인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코로나 이슈들 때문에 이거 우리 좀 이런 교육이나 이런 게 많이 오프라인이 많이 줄어드니까 얘들도 영업이익이 좀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지금 현재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정도는 당연히 계속해서 하는 거고 지금 현재 주가 상태도 최악을 지금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락보다는 이제는 상승 쪽으로 좀 올라와 줄 확률이 좀 높아 보이고요. 코로나 시대에도 결국은 교육은 우리는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 얘기해 드리겠고 우리가 온라인 수강을 정말 이번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에 어떻게 보면 이 훨씬 더 주력인 이 멀티 캠퍼스 같은 경우는 좀 이거는 코로나 이슈에도 오히려 얘들한테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바로 이 멀티 캠퍼스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교육 콘텐츠에 대한 기대와 함께 이미 주가 자체가 저점을 지나고 이제 추가 상승할 일만 남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장 관심주 멀티 캠퍼스 꼽아주셨고요.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